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지금 막 시작하니까 출석을 불러야겠죠?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연결이 돼 있겠죠? 자, 지금 자기 이름으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죠.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자기 이름 당연히 이제 카톡에 나올 테고, 안녕하세요라고 카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바로 채팅을 날리세요. 자, 지금 하면 출석 인정. 자, 이거 출석 미션이에요. 자, 바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온라인 강의로 만나게 됐는데, 실제 강의실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현장감 있게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잘 모르는 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모르는 부분만 다시 또 플레이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공부할 내용이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주로 이제 힘에 대한 내용인데 1-1절에서 이제 힘을 좀 보면서 뭐 무게나 뉴턴의 제1법칙 그리고 질량, 관성, 무게 이런 내용들을 무게는 중복이 되어 있네요. 이런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뉴턴의 제2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 좀 깊게 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뉴턴의 제3법칙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찰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좀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보면 뉴턴의 운동법칙 결국 이제 힘에 관한 내용이죠. 이제 공학 분야에서 힘이라고 하는 건 역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에서 힘에 대해서 보는데 힘은 우리가 영어로 for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개념을 살펴보자면 물체의 작용에서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이런 작용이 바로 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물체를 변형시킬 수 있겠죠. 물체에 이제 힘을 가하면 물체의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물체의 속력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속력 정확하게는 이제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력이라든지 속도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힘이 되는 거고요. 힘은 벡터량이며 그래서 벡터의 한 가지입니다. 기호 F로 표시한다. 자, 벡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스칼라하고 대비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스칼라라고 하는 공학적인 양은 바로 크기를 나타내는 어떤 이제 크기를 갖는 그런 양들을 우리가 이제 스칼라라고 하고 이거에 비해서 이제 벡터라고 하는 건 크기의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양을 얘기합니다. 이제 방향을 넣고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정의가 돼 있어요. 요거는 스칼라다. 예를 들어서 질량은 스칼라다.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건 벡터다라고 해서 이제 이미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양이 나올 때마다 이게 이제 스칼라량인지 벡터량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뉴턴 또는 뉴턴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우리가 쓸 때는 대문자 N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아래 그림에 보게 되면 테니스 라켓과 공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날아오는 공을 라켓으로 쳐내는 이런 그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니스 공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순간적인 어떤 사진만 푸는 거죠. 잘 보면 이 라켓에 충돌한 공이 좀 모양이 변했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질 때는 모양이 변하기도 한다. 그리고 물론 이 공의 진행 방향이나 속력 같은 것들이 또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물체 자체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이런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지금 이제 보여지는 그림에 보면 서랍을 손으로 당기는 그림이 나오죠. 이때는 이제 미는 것이 아니고 당기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야구 선수가 여기 이제 공을 이렇게 던지는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힘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공에 힘을 가하는가를 얘기할 때는 공을 민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밀어내는 이런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건 밀거나 당기는 이런 작용인데,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도 근육이나 어떤 우리 몸의 무게를 이렇게 좀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속도를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운동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몸에 대한 운동도 결과적으로는 힘을 가한 힘의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게 되면 어떤 상자를 손으로 당기는데 중간에 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힘을 측정하는 저울을 나타내는 이런 이제 그림이 되겠어요. 제가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힘을 측정하기 위한 용수철 저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의 역할은 바로 힘을 측정하는 기구 또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이 궁금하다, 힘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바로 이런 용수철 저울을 사용해서 힘의 크기를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무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무게는 영어로 weight가 돼요. 그래서 기호로 표시할 때는 우리가 W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무게의 작용,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무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무게라고 하는 건 힘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게는 힘이다, 힘의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게의 실제 어떤 양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우리가 무게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 뒤에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몇 킬로그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질량은 뭐 킬로그램 수를 여기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고, G는 중력 가속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크기는 9.8 그랬는데, 이 크기는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 또는 자유낙하 가속도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사적으로 반올림을 하면 10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별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9.8 이렇게 집어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는데요. 질량이 우리 몸의 무게를 한번 구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의 질량이 60kg이다. 그러면 60kg 이렇게 좀 써주고 단위하고 값을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9.8을 이렇게 곱해서 미터 퍼 세크 제곱 단위까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0 곱하기 9.8 하면 거의 600이 나올 겁니다. 아마 590 얼마 정도 나오려나요? 그렇죠? 68, 48, 6, 50, 588 나오네요. 그렇죠? 588 이렇게 나오고, 단위도 숫자처럼 그대로 이렇게 써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킬로그램, 588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대문자 n으로 쓰고 588에서 대문자 n으로 쓰고 뉴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의 무게는 588 뉴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또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값이 아주 이제 생소할 텐데요. 우리 주로 몸무게 얼마야? 그러면 60kg이야, 70kg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암묵적으로 혼용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60kg 할 때 이 킬로그램은 실제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질량이 되는 거고요. 이 질량에 해당하는 무게를 구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이제 공학적인 어떤 시험 문제나 또는 뭐 주고받는 문제에서 이걸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9.8을 곱해서 588 뉴턴이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상에서는 뉴턴 단위를 잘 안 쓰고 그대로 뭐라고 써요? 그냥 60k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60kg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무게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뒤에 말들이 다 생략된 개념으로 68kg이다 이렇게 무게와 질량을 혼용해서 쓰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 책을 보고 공부할 때는, 책 내에서 공부할 때는, 또는 이 공학기초 시간에 무게를 얘기할 때는 항상 뉴턴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1kg의 물체에 해당하는 무게는 얼마가 되겠어요? 60 대신에 그냥 1을 대입해서 9.8 뉴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 10 뉴턴이 돼요. 1kg의 무게는 약 10뉴턴, 60kg의 무게는 약 600뉴턴, 정확히는 588. 이렇게 이제 9.8을 질량에 곱해서 뉴턴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겠죠? 예, 그래서 W는 mg라는 공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화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사람도 있고, 뭐 기구도 있고, 비행기,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네요. 그렇죠? 자, 이런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자, 다 W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게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W라고 이제 무게를 구할 수 있다. mg, 사람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리고 이 기구도 기구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해서 이제 기구의 무게를 구해낼 수 있겠죠. 기구는 공중에 떠 있는데 어떻게 무게를 갖나요? 예, 공중에 떠 있으니까 무게가 0이 아닌가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때의 무게는 우리가 이제 겉보기 무게라는 말을 써요. 겉보기 무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무게가 0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또는 뭐 자유낙하하는 물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직접 공중에서 떨어진다면 그때 무게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겉보기 무게가 0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무게가 실제적으로 0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무게는 항상 mg로 구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라고 하는 건 운동 상태와는 무관한 거죠.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에만 의존하는 겁니까? 질량에만 의존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구 표면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중력 가속도로 9.8m/s 제곱을 또 자동적으로 곱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비행기가 고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면 그때는 중력 가속도 값이 9.8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값을 써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주 공간에 나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주 공간에 나가 있다면 중력 가속도 자체가 0이 되겠죠. 그때는 무게가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중력 공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지구에서 그때는 멀리 떨어졌을 때 얘기고, 지구와 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항상 지구에 대한 무게는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의 무게는 이 중력 가속도 값을 다른 값으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주어진 중력 가속도를 집어넣어서 지구 표면에서의, 지구 근처에서의 무게를 계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람이 떨어지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무게는 그대로 mg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멘트로 무게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중력 그랬죠. 그래서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중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얼마만큼의 중력을 받고 있는가? 이게 바로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무게가 600뉴턴이다 그러면 지구가 나를 당기는 중력이, 힘이 600뉴턴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은 그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움직일 때, 또는 위로 움직일 때에도 그 물체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죠.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지구가 당기는 힘인데, 이 힘은 물체가 움직이고 있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항상 동일한 힘으로 이렇게 가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잘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1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600년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1640년 요때 이제 태어난 사람이고 1700년대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한 80살 이상 살았던 아주 장수했던 이런 사람인데, 일생을 거의 이런 이제 연구를, 이제 물리적인 연구, 뉴턴의 운동 법칙, 이런 거, 이제 행성이나 별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행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열심히 좀 공부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 일법칙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이제 일법칙을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용어를 좀 공부할 텐데요. 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력. 외력은 외부에서 가하는 힘이다. 이런 뜻인데 어떤 물체,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물체 또는 어떤 물체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있다고 하자면 그 물체나 또는 시스템, 우리가 한글로는 개라고 하죠. 물체나 개의 외부에서 그 물체나 개에 가해지는 어떤 힘을 우리가 이제 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력, 외부에서 가해졌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만일 자동차가 정지해 있을 때 자동차 안에 있는 운전자가 좌석을, 자리를 밀거나 창문을 민다고 해도 그때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와 그 사람을, 운전자를 그냥 하나의 통째로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와 자동차로 이루어지는 운전자 자동차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내부에서 입자들 사이에,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외력과 대비해서 내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력 또는 내력 줄여서 우리가 내력이라고 하는 건데, 차를 외부에서 직접 움직이게 할 수 있겠죠. 차가 우리가 시동을 걸어서 차를 시동을 걸으면 내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차를 움직이게 하는 건 그 시작은 엔진이 되지만 직접적인 건 바로 땅이 자동차를 밀어주기 때문인 거죠. 아니면 사람이 뒤에서 실제로 다른 기계가 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외력이 되는 겁니다. 외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해진 따로 정의한 시스템 외부에서 그 시스템이나 또는 그 시스템을 이루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외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용어 정의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알짜 힘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한번 정의해 보자면, 알짜 힘은 어떤 물체에 가하는 이런 외력들의 합. 그렇죠? 외력이 하나, 둘, 셋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 한 가지 힘만 있다면 그 외력은 한 가지이지만 여러 가지 외력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다 더한 힘을 우리가 총괄한 합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힘을 알짜 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뉴턴에 관한 제1법칙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물체에 가하는 외력이 0이라면, 또는 알짜 외력이, 그죠? 알짜 외력, 알짜 외부 힘이 0이라면 그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이게 뉴턴의 제1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뉴턴의 제1법칙은 다른 말로 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관성의 법칙에서 이 관성의 의미를 좀 알아둬야 될 텐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대로 1법칙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확인하자면, 외부에서 가는 알짜 힘이 0이라면, 그죠? 외부에서 가는 알짜 힘이 0이라면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개념이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처음에 정지해 있으니까 계속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거고,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그 속도를 계속 또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물체의 어떤 성질을, 운동적인 성질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 또는 이러한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다. 관성의 법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 일단 자동차가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를 두 사람이 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앞에서 뒤로 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뒤에서 앞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 사람들이 가하는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F와 F입니다. 자동차의 입장은 어떨까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똑같은 힘으로 양쪽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알짜 힘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동차는 정지해 있거나 또는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움직임을 유지할 텐데, 이 사람들이 아마 정지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 아래쪽 B번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같이 밀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미는 힘이 F, 또 다른 사람이 미는 힘이 F인데
같이 밀고 있으니까 아마 똑같은 힘으로 밀고 있다면 그때는 R자의 힘이 이제 EF라는 F의 2배의 힘이 오른쪽으로 또는 자동차의 앞쪽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B번 그림은 R자 힘이 0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제1법칙이 여기에 적용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뉴턴의 제1법칙은 A번처럼 R자 힘이 0인 경우에 물체는 어떻게 움직인다? 등속 운동한다. 그래서 정지해 있으면 정지한 대로 그대로, 이동하고 있으면 이동하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등속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뉴턴의 제1법칙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해 보면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평형 상태라고 되어 있는 이런 용어 정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A번 그림처럼 물체에 가해지는 R자 힘이 0인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평형 상태, 물체에 가해지는 R자 힘이 0인 상태. 자, 이렇게 좀 용어 정의하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거, 질량은 영어로 mass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m으로 표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무게 W는 mg 구할 때도 m으로 표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럼 질량이란 무엇인가? 질량의 개념을 좀 얘기해봐라. 그러면 어떤 물체의, 이 물체죠. 물체의 이 가속도에 저항하는 정도, 물체가 가속도에 저항하는 정도. 이러면 좀 뭔가 어려워 보여야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가속하지 않으려는 성질이죠. 물체에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을 하겠죠. 물체의 속도가 변화될 텐데 그 변화되려고 하는 성질 또는 그거의 반대 성질은 물체마다 다 다르죠. 어떤 물체는 가벼운 물체, 질량이 작은 물체는 힘을 조금만 줘도 가속이 잘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무거운 물체는, 질량이 큰 물체는 힘을 조금 줘서는 가속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즉 가속이 잘 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물체마다 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무거운 물체는 가속이 잘 안 되고 가벼운 물체는 가속이 잘 됩니다. 그 얘기는 무거운 물체는 가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즉 가속에 대한 저항이 큰 거죠. 그걸 우리는 질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는 질량이 크고 가벼운 물체는 질량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저항하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질량이라고 하지만 그 가속도에 저항하는 그런 성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성이라는 말로 또 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의 크기를 우리가 질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물체의 가속도에 저항하는 정도, 저항하는 성질, 그러면 관성. 그 성질의 정도, 즉 성질의 크기, 즉 관성의 크기, 그때는 우리가 질량,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로 관성은 우리가 기호를 가지진 않습니다. 그냥 관성에는 어떤 성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가속도를 방해하는 또는 가속도에 저항하려는 성질은 다름 아닌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 건 정지한 상태를, 운동하고 있는 건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인데, 그때의 운동은 바로 어떤 속도를 우리가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는 쇼핑 수레에 비해 관성이 크다, 질량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를 가속시키는 데는 쇼핑 수레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속과 힘에 대해서는 사실 뉴턴의 제2법칙을 공부하면 또 명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관성의 개념은 질량이라고 하는 양 속에 포함되어 있다. 좀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다, 질량은 관성의 크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질량과 무게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요. 질량은 우리가 M으로 표시했고 무게는 바로 W, W는 M 곱하기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량과 무게는 당연히 다른 개념이죠. 질량은 어떤 개념이에요? 관성을 나타내는 개념이 되는 거고, 무게는 뭐예요?
지구가 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바로 중력의 크기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중력 또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그래서 무게는 힘 중에 하나고, 힘의 일종이고, 질량은 관성의 크기이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볼 텐데요. W는 mg에 돼 있어서 물체의 무게 W는 질량 m에 비례한다.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당연히 그 물체에 가해지는 무게도 같은 비율로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망치의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질량은 항상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질량은 운동 상태에 이게 무관한 거죠. 그리고 지구에 있거나 없거나 질량은 항상 m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그런 그 값인데, 무게는 어때요? 우주 공간에서는 정지한 것처럼 무게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저울로 무게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저울에 매달았더니 그냥 0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달에 갔더니 얼마로 나와요? 달에 가면 1.6뉴턴으로 측정이 됩니다. 저울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달로 간 거죠. 그런데 지구 표면에서는 9.8뉴턴으로 좀 훨씬 더 무겁게 측정이 되죠. 그래서 한 6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 표면에서는 달이 이 물체, 1kg 물체를 당기는 힘이 1.6뉴턴의 힘으로 당기게 되는 거고, 지구에 있을 때 지구는 이 물체를 1kg의 물체를 9.8뉴턴의 힘으로 당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당기는 힘은 달 표면에서 달이 당기는 힘의 6배가 되는 거죠. 우주 유영하는 이런 그림을 보자면, 실제 달에 간 사람이 몇 되진 않지만, 지구에서 우리가 높이 뛰기를 한다면, 펄쩍펄쩍 뛰어봐야 1m, 2m 이내로 뛸 수 있어요. 근데 달에 가면 어때요? 몇십 미터를 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치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질량과 무게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2절로 가는데요. 이 절의 내용이 바로 중요합니다. 이 절의 내용이 뉴턴의 제2법칙이 되는데요. 뉴턴의 제2법칙은 외부에서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임이 0이 아닐 때, 그럼 그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걸 우리는 가속도로 나타내게 되는데,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임이 있을 때 물체는 가속이 된다. 이런 걸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하고, 중요하게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F는 ma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이제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속도도 벡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F는 ma, 그래서 벡터량을 화살표를 붙이면 이게 벡터 값이 되는 거예요. 벡터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짜임을 표시할 때 이렇게 시그마 F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F가 이제 여러 개일 때는 그 F, F1, F2, F3 이런 것들을 다 더한 힘이 알짜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힘들의 총합, 전체 합,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아니면 이걸 우리가 합력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힘 F는 ma와 같습니다. m과 a의 곱과 같아요. 그런데 질량은, 우리가 앞에서 질량은 단위를 킬로그램 쓰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속도의 단위는 뭘 쓰냐면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는 이런 단위를 쓰게 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뉴턴이라고 하는 게 바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다 곱한 것. 그래서 요거를 대문자 n으로 쓰고 우리가 뉴턴이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뉴턴의 힘이라고 하는 건 1kg 곱하기 1m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뉴턴은 1kg의 물체에 가해지면 가속도 1m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썰매가 나와 있는데요. 한 마리의 개가 힘 F를 주어서 썰매를 가속시킬 때 그 가속도를 A라고 하자. 그러면 이 질량은 M이겠죠, M.
물론 이때 이 F는 이 개가, 그죠? 이 개가 이 썰매를 끄는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썰매에 가해지는 힘이 F일 때 가속도가 A였다면 이 끌림을 받고 있는 이 물체 또는 이 시스템의 질량은 M이 되겠죠. 그때 M은 A분의 F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질량 M은 A분의 F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 경우 M은 바로 A분의 F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세 마리의 개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각각이 내는 힘을 다 더하니까 3F가 되죠. 한 마리는 F, 세 마리는 3F. 그런데 질량은 그대로 M이에요. 그러면 이 힘이 3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A가 3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의 또는 썰매의 가속도는 3A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가 3배가 되면 A도 3배. F와 A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질량이 항상 같은 경우를, 즉 같은 물체에 힘이 가해지는 경우를 나타냈을 때 F가 A에 비례한다. A가 F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하게는 어쨌든 뉴턴의 제2법칙을 식으로 표현하면 F는 ma다. 예.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다른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나를 구해낼 수 있게 되겠죠. 예.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질량 2000kg인 어떤 비행기가 좀 가벼운 비행기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동차 한 대, 우리가 경차, 그렇죠? 가벼운 자동차 한 대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1톤이, 그렇죠? 1000kg이. 가벼운 자동차에 좀 사람도 타고 있다. 그러면 거의 1톤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톤인 어떤 비행기, 이건 2톤이죠. 2톤, 2000kg인 어떤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속도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4m/s 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비행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인가? 바로 F는 ma로 구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질량 주어져 있고 가속도 주어져 있어요. 곱하기만 하면 되겠는데, 그렇죠? 2000 곱하기 4는 8000 kg/m/s 제곱 하나로 써서 뉴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8000뉴턴의 힘이 2000kg의 물체에 가해지면 가속도 A는 m분의 F로 해서 4를 구해낼 수도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문제를 쉽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쉬워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쉽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볼 텐데요. 예제 1-2에 보면 질량이 10kg인 상자를 줄에 묶어서 위로 얼마의 힘으로 당겨요? 100N의 힘으로 당긴다. 상자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자, 이거 F는 ma니까 가속도 10이겠네요. 그렇죠? F는 ma.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A는 m분의 F 10분의 100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뭐를 먼저 구해야 돼요? 알짜 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F는 ma에서 그 F는 알짜 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먼저 F는 ma를 생각하고 그때 그 알짜 힘 F를 구해야겠구나.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를 그리고 손으로 당기는 이런 표시를 한번 간단히, 손은 물론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만 그려주면 되니까 위로 당겨지고 있다. 그렇죠? 상자를 위로 당기고 있다. 뭘로? 줄로. 그래서 줄로 당기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장력. 그래서 얘는 장력 T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력 T는 100N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도 물체를 당기고 있겠죠. 지금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아직 우주 시대가 되지 우주로 활발히 나가는 시대가 아직은 안 됐으니까 물체는 당연히 무게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가해지고 있겠죠. 그래서 당기는 힘 아래로 중력이 98N 됩니다. 왜냐하면 m이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g가 9.8, 그래서 10 곱하기 9.8, 98N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장력은 위로 가해지고
중력은 무게는 아래로 가해졌습니다. 그럼 R자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위로 2뉴턴이 되겠죠. 위로 2뉴턴. 자, 그래서 R자 힘을 먼저 구해보면 F들의 총 합인데요. 위에 화살표가 있죠? 바로 F는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해서 합력, R자 힘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자, 문제를 푸는 사람이 정해야 돼요. 나는 위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겠어. 그럼 아래쪽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자 힘은 위로 T, 아래로 W죠. 위로 T 더하기 아래로 W. 그래서 위로는 플러스, 아래로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T가 100뉴턴, W 무게가 98뉴턴. 그래서 R자 힘은 위로, 자 플러스 나왔죠. 플러스. 그러면 맨 처음부터 플러스 방향을 위쪽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결과도 위로 2뉴턴이 되는 거죠. R자 힘은 위로 2뉴턴이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우리 가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F는 MA이기 때문에, 즉 뉴턴의 제2법칙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F는 2뉴턴 왼쪽에 대입하고 질량 10은 문제에서 주어진 값 대입하면 A가 구해집니다. A는 M분의 F가 돼서 10kg 분의 2뉴턴이 되는데, 뉴턴 자체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킬로그램이 약분돼서 결과적으로 가속도의 단위가 그대로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0.2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리고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자, 요 식에 보면 왼쪽은 힘이죠. 오른쪽은 가속도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위로 0.2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면 완벽하게 풀어준 겁니다. 자, 어떻게 푼다고요? R자 힘 먼저 구하고 뉴턴의 제2법칙에 대입해서 모르는 거, 여기서는 가속도죠. 문제에 주어진 값을 바로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는데, 여러분 출석 미션이 있습니다. 출석, 지금 다 잘 출석을 듣고 있는지 제가 미션을 낼 텐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접속을 지금 돼 있죠. 접속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자 힘을 얼마로 돼 있나요? R자 힘이 2뉴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R자 힘은 2뉴턴, 요거를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서 카톡에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 어떻게 해요? R자 힘은 2뉴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어차피 자기가 입력하면 자기 이름으로 나오겠죠. R자 힘은 2뉴턴, 이렇게 지금 바로 채팅방에 바로 써 넣으세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안 써놓으면 출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